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시던 5G 테마주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최근에 그동안 우리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던 한 종목이 빛을 발하고 있죠. 바로 샤오미입니다. 샤오미가 2019년 이제 11월에 1999위안, 진짜 샤오미는 미쳤어요. 가성비로 어디까지 밀고 갈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최근 2달 동안 주가가 50%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샤오미의 흐름이 전체적인 5G 흐름과도 굉장히 큰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5G 테마주가 어떤 상황에 있고 그리고 A주에 어떤 5G 테마주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샤오미가 이렇게 저렴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면서 5G 스마트폰은 고파가 늦게 될 거다라는 편견을 하나하나씩 깨주고 있습니다. 화웨이, 비보, 오포 같은 기업들이 5G 모델을 많이 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2019년에 중국에 총 35개 5G 스마트폰 모델이 출시가 됐고 판매량 같은 경우는 이제 1377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규모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2019년에 전체 중국에서 팔린 핸드폰의 4%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2019년 8월부터 출시가 된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4%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출시됐던 핸드폰은 대부분 6,000위안, 심지어 저렴하기로 유명한 비보까지도 6,000위안대의 5G 스마트폰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이걸 꼭 바꿔야 돼? 이런 의견이 팽배했는데요. 샤오미가 출시한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1,999위안이라는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출시를 했고 2020년에는 총 10개의 스마트폰 5G 모델을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모델 가격이 낮아지면서 5G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샤오미가 열일을 하면서 화웨이도 좀 다급해진 모양인데요. 화웨이가 출시한 5G 모델 같은 경우에는 16,999위안, 거의 300만원 돈 하는 모델인데 이거는 출시한 1분 만에 계속 매진 사태를 보였습니다. 이게 실제 수요라기보다는 다시 되팔려는 리셀러들 수요 때문에 분석도 있고요. 어찌됐든 샤오미가 어느 정도 압박을 준 건지 2020년 말 아니면 2021년에 2,000위안대 5G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5G 요금제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통신 요금은 한국 대비해서 정말 저렴합니다. 중국에서 저도 유학할 때 거의 한 달에 50위안, 그러니까 10,000원 이상 핸드폰 요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출시한 5G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최소 128위안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10,000원도 안 쓰다가 20,000원 넘게 쓰려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샤오미가 또 한 번 기적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차이나 텔레콤이랑 협력을 해서 바로 5G 요금제를 49위안에 출시한 건데요. 예상보다 단말기 가격도 저렴해지고 요금제도 저렴해지다 보니까 5G 교체 주기 시기가 좀 더 빠르게 당겨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1,000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됐고 모델이라던가 요금제가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도 이런 흐름은 지속될 수가 있고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중국의 전체 5G 스마트폰이 1억 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지국 설치수도 볼까요? 기지국은 원래도 2019년이 초기 단계였다면 20년이 60만 대, 2021년은 총 100만 개가 설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3만 개가 설치가 되면서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는데요. 제가 1차 영상 때 3대 통신사들이 그렇게 투자를 할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떤 게 바뀐 걸까요? 미국이 2018년에 한 일이 ZTE 죽이기, 2019년 상반기까지는 완전 화웨이 때리기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화웨이의 숨통을 조여올 때 중국 정부는 뒤에서 직접 회로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2년 동안 기업 소득세를 50% 절감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공식적으로 5G 상용 라이센스도 10월 국경절 맞이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좀 더 빠른 6월 6일에 발표를 하면서 기지국 설비 투자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지국 설비 투자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건 그대로인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은 좀 동종업계 사이에서도 뭐랄까요? 좀 유연하게 이런 협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 유니콤, 텔레콤 이렇게 3대 통신사가 있는데 차이나 모바일이 사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왜냐면 4G 때 이 회사가 가장 좋은 주파수 대역을 받았기 때문에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저 수를 많이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5G 시대 때는 차이나 모바일 너네 말고 이 두 개 기업한테 좀 더 좋은 주파수 줄게 하면서 가장 기술적으로 성숙한 3.5GHz 대역을 줍니다. 두 개 통신사들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갖게 된 건데요. 그래서 기지국을 따로따로 건설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짓고 공동으로 사용하자라는 모델을 이제 9월 달에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지국을 공유하는 모델을 갖게 되면 2천억 위안의 캐펙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공유하는 모델을 통해서 캐펙스 효율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지국 설비 투자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의 3대 통신사들이 2020년에 캐펙스 중에서 얼마를 5G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2019년이 워낙 적은 규모다 보니까 330억 위안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기업이 가장 수혜를 볼까요? 이게 많이 궁금하시겠죠? 일단 전체적인 5G 투자 체인을 보시면 3대 통신사들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5G 기지국이나 네트워크 건설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요. 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을 만드는 화웨이나 ZTE 그리고 나머지 PCB라던가 필터, 안테나, 나머지 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단말기를 만드는 샤오미라던가 아니면 웨어러블 기기의 부품을 제공하는 럭시어 이런 애들이 되겠고요. 다시 마지막으로는 이런 5G 요금제를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통신사들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이 되겠는데 응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으로 크게 반영되는 애들이 없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늘은 내용에서 제외를 하고요. 각 단계별로 이제 하나씩 한 6개 정도 기업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기지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애들은 화웨이랑 ZTE인데 화웨이는 아쉽게도 비상장사다 보니까 ZT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3대 통신사들이 이런 네트워크나 기지국 입찰을 늘리고 있는데 여기서 ZTE 입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ZTE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5G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ZTE나 화웨이 기지국의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PCB, 필터, 안테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신난디안루 그리고 후디엔구픈 이 두 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테나 쪽에서 럭시아는 사실 에어팟 부품을 만드는 것 말고도 화웨이 대신 이런 안테나를 만들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 5G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ZTE 안테나를 공급하는 슈지아 크지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말기 부분에서는 샤오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G 하면 사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차이나타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차이나타워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들이 기지국을 공동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기존에 사용했던 3G나 4G 기지국은 이 대여 공간을 빼는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악재랑 호재가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차이나타워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편에서 준비를 해봤으니까 2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再见!